제가 이 영상을 언제쯤 편집해서 올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1월이 가기 전에는 올라갈 것 같고요. 제 영상을 봐주시고 들어주시는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저는 2023년 12월의 마지막 30, 31일 그리고 1월 1일 요 3일을 엄청 기대를 했거든요. 왜냐면 그 3일 전에 콜비가 너무 형편없고 그래서 돈이 안 됐어요. 솔직히 너무 안 돼서 야, 이 쿠팡이 어떻게 이렇게 콜비를 짜게 줄 수 있지? 이 연휴 기간에 또 얼마를 쳐서 주려고 이렇게 짜게 주나 싶어서 그래 한번 얼마를 주나 보자 그러면서 그날을 3일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이래요. 그래 그때는 정말 제가 12시가 아니라 새벽 4시까지 다 타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탈 수 있었을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체력이 되는 한에서는 타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웬걸요 30날 그러니까 29일날 저녁에 이제 일을 끝내고 들어오면서 30날은 진짜 열심히 타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30날 눈이 엄청나게 온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제가 겨울철에는 눈 오면 그래도 웬만하면 안 타거든요.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원래는 안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너무 돈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리고 나왔는데 진짜 한 30분이나 일을 했을까요?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들어와 버렸습니다. 근데 그 눈이 그치면 나가서 다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치지 않는 거예요. 하루 종일. 그래서 일을 못했고 그럼 이제 밤이라도 나가 봐야겠다 하고 딱 나갔는데 이 비같이 오더라고요 살짝. 근데 그 낮에 와 있던 눈들이 아직 안 녹아서 오토바이가 도저히 운행이 안 되겠더라고요. 콜비는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. 여기서 뭐 몇 콜 타다가 다치면 손해니까 접자. 그래서 30일 날은 그렇게 접었고요. 31일 날도 이제 30일 날 못했으니까 너무 더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. 그래서 31일 날은 더 나가야겠다. 그래서 아침 8시가 아니라 더 일찍 나왔어요. 그런데 이 길이 전날 뿌려놓은 염화칼슘 때문에 눈이 물로 되어 있는 이런 지뢰밭들이 꽤 있더라고요. 딱 코너를 도는데 오토바이가 그냥 360도 회전한 것 같아요. 저는 뭐 얼음이 살짝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얼음판에서 빙그르르 돌듯이 오토바이가 돌더라고요. 근데 그 순간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오늘도 안 되겠다. 일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럼 좀 들어갔다가 낮에 좀 따뜻해지면 나와서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. 뭐 어찌됐든 몇 번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깨지고 하다 보니까요 이 몸도 아프고 겁도 나고 그래서 결국 31일을 일을 못했습니다. 아예 콜 몇 개 타긴 했는데 그건 뭐 못한 거나 마찬가지죠. 정말 그날 일을 계속 늦게까지 하셨던 분들은 진짜 대단하시고 그 눈길과 미끄러움을 이겨냈다라는 거에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저는 이 나이 먹으니까 물론 제가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젊었을 때보다는 겁이라는 게 확실히 많아진 것 같아요. 몸도 금방 쓰시고 천만다행인 거는 제가 겁을 낸 건 제가 미끄러져서 제가 오토바이를 컨트롤하고 넘어지는 건 어떻게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차가 저처럼 미끄러지겠더라고요. 그래서 차가 저를 덮칠까봐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일을 못 하게 됐고요. 1일 날도 아침 시간에는 정말 미끄러웠어요. 그러다가 오후 되면서 풀려서 괜찮아졌지 아침 시간에 인도 경계석 맨홀 뚜껑 여기가 다 얼어 있어서 정말 미끄러웠었어요. 픽업하면서도 앞브레이크 잡으면 그냥 미끄러지고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괜찮네요. 진짜 정말 그날 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이 3일 연휴를 다 채워서 일을 하신 분들은 인정합니다. 인정. 이 베스트다 하는 거에 이 오토바이의 진정 베스트시다 라는 생각을 이건 존경하지 않을 수 없어. 정말 이건 안 타보신 분들은 그런 말을 잘 못 하실 거예요. 오토바이를 평일날만 타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날이 뭐가 어렵다고 근데 이게 진짜 타보시면 이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.
그래도 뭐 도로 사정과 날씨 사정 때문에 일은 못했지만 돈은 못 만들었지만 그래도 이 해를 마무리하는데 마무리할 때도 일을 하고 해를 시작하면서도 일을 하면서 시작을 하지 않게 됐네요. 대부분 마지막 날 쉬고 또 시작하는 날 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었거든요. 여태까지는 계속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날씨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가족들이랑 있으니까 또 좋긴 좋더라고요. 가는 해를 보내고 또 오는 해를 맞이하는 그런 느낌이 좋긴 좋더라고요. 이게 내가 나가서 돈을 못 벌었어도 아이들이 좋아했고 그 눈 오는 날은 아이들이랑 눈싸움도 하고 엄청 많이 놀았거든요. 거의 하루 종일 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이 아이들 동심 속에서 그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쁘고 좋고 또 저도 옛날 시골에서 놀았던 그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고 정말 머리가 흠뻑 젖도록 눈을 맞으면서 같이 아이들과 놀았는데 그 시간 참 즐거웠던 것 같네요. 눈이 와서도 가서 일을 했다면 그런 거 못 느꼈을 텐데 저도 그 아이들과 놀면서 행복이라는 느낌을 받았으니까 좋다, 아이들이 저렇게 좋아하니까 좋다라는 그 행복감이 컸어요.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참 돈하고는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아닐 수는 없지만 돈이 전부 행복을 만드는 건 아니겠구나 라는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. 물론 그 시간에 그 눈을 맞으면서 스키장에 있었던 아이들도 있고 더 좋은 곳에 있었던 아이들도 있었을 테고 부모님도 계셨을 텐데 어쨌든 저는 우리 집 앞에서 그렇게 눈을 가지고 놀았음에도 그냥 내 앞에 있는 아이들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내가 행복감을 느끼더라고요. 그 순간 제가 누구네 집은 지금 눈썰 매장 갔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다면 또 못난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. 그 순간은 우리 아이들이랑 이렇게 있는 시간이 참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. 그러다 보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. 지금은 도로는 거의 다 녹았습니다. 큰 도로들은 다 대부분 녹았고요. 근데 이제 골목 사이사이 그러니까 빌라들 있는 그 사이사이 골목들을 들어갈 때 이 다져진 눈들이 그늘 때문에 아직 안 녹은 곳이 있어요. 몇 군데. 그런 데는 정말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브레이크 잡으면 그냥 쭉 미끌리면서 슬립을 하게 되니까 아직까지는 아직 덜 녹았다 생각하고 운전을 하셔야 되고 이게 밤이 문제예요. 밤에는 낮에는 이게 영상이었다가도 살짝 영하로 내려가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아스팔트가 매우 미끄럽더라고요. 그래서 달리다 보면 이 다리 위라든가 이렇게 턱 넘어갈 때 뭐 뒷바퀴가 이렇게 슥슥 이렇게 슬립 하듯이 느끼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.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 몸이 소름이 돋는다 그래야 되죠. 막 그런 느낌 싹 받을 때가 있는데 이런 건 진짜 천천히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. 야간에도 너무 쏘다 보면 사고는 어쩔 수 없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천천히 다녀야 되는 게 지금 시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. 아침에는 빗방울이 좀 떨어지더니 많이 올 줄 알았는데 그쳤네요. 많이 올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좀 그쳐서 다행이네요. 이제 뭐 눈비 오는 게 그렇게 반갑진 않아요. 하도 미끄러지고 아프고 쑤시고 하니까 그냥 맑은 날 단가가 좀 덜 하더라도 콜스 많이 타고 해서 타는 게 낫지. 눈 많이 오니까 어차피 일 못하게 되고 비 많이 온다고 해서 콜비 올려주는데 뭐 그렇다고 1시간에 3콜 탈 수 있는 거리 주는 것도 아니고 위험 감수하면서 3콜 타려고 비 오는 날 콜비 올려줘서 한 1시간에 3콜 타게 되면 27,000원 뭐 이 정도 되는데 쏘다 보면 뭐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에 만신창이가 되는 거는 저희 몫인 것 같아서 아예 차라리 그냥 맑은 날 안전하게 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도 나오면서 이거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또 오늘도 일하기 힘들겠네 했거든요. 다행히 또 좀 그쳤어요. 요즘에는 비밀번호가 이제 거의 많이 붙어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은 곳들도 꽤 많아요.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예전에 써져 있던 곳도 빌라 같은 경우에 다 지우고 매직으로 다시 까맣게 칠해 놓은 곳이 많아요. 대부분 그런 사실은 모르고 예전에 생각해서 이 벨 누르지 말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. 꽤 많으시지, 종종이 아니라 많으신데 원룸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꽤 많으세요. 뭐 원룸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. 뭐 아파트 같은 경우야 경비실이나 이쪽 관리실 통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늦은 시간이나 이럴 때는 경비실에서도 좀 불쾌하게 느껴지시는지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.
그 빌라 같은 경우에는 또 비밀번호도 안 적혀 있는데 초인종 누르지 말라달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면 결국 누르긴 하는데, 그렇게 되면 배달 평가를 엄지손가락 거꾸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. 물론 그게 저희한테 크게 불이익을 주는 건 없는데, 평가율이 낮은 걸 보면 그냥 뭐 별거 아닌데도 좀 기분이 상해요. 초인종을 안 누르게 해달라고 하고 싶으면 비밀번호를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, 이건 맨날 가는 데마다 숨은 그림 찾기예요. 이것저것 다 뒤져봐야 되고, 그러다 없으면 이제 초인종 누르게 되는데, 또 대부분 가보면 유모차가 있어요. 그래서 아이들이 있어서 그러시겠구나 라고 생각은 했는데, 유모차를 보면 딱 보면 애기 거 같은데 강아지야. 그 밑에 사료가 실려 있고 이런 걸 보면 강아지 거 같고, 그리고 개가 너무 짖으니까 누르지 말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막 이 층간 소음 문제도 있고, 그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이 배달 요청 사항에 막 별표까지 해가면서 제발 벨은 제발 누르지 마세요 막 이렇게 써주신 분들도 계시는데, 그런 분들은 진짜 밑에 써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니까, 그러면 이 요청란에다가 비밀번호를 적어 주시면 되겠구만. 안 써주시고 또 없어가지고 누르면 화내시고, 출산율이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뉴스에서 맨날 하고 있는데, 개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. 애완견 뭐 고양이부터 해가지고. 어제 그런 사건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아주 미친 황당한 아주머니를 만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. 그 아주머니도 빌라 4층에 사시는 분인데 배를 누르지 말라고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초인종을 안 누르고 하려고 다 찾는데 없어요. 그리고 매직으로 써 있었던 게 이렇게 까맣게 지워진 거예요. 그래서 못 찾았어. 결국에는 안에서 누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안 나오시더라고. 저도 바쁜데.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우리도 초인종을 누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초인종을 눌렀는데, 벌써 그 초인종 눌렀을 때 알잖아요. 감이 울리자마자 척 하더니 문이 열리긴 했어요. 그래서 올려가서 놓고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이 덜컥 열리는 거죠.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고, 그래서 그 아주머니 얼굴의 표정은, 안에서 개가 짖고 난리 났고 표정은 저한테 뭐 난리가 난 거죠. 왜 눌렀나 이런 표정인 거지. 그러더니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대답도 안 하고 탁 닫고 들어가시면서 하는 소리가 밖으로 들리잖아요. 안에 누가 계셨는지예요. 배민들은 잘 들어오는데 저것들은 도대체 왜 못 들어온 거야?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하시더라고.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러면서 다시 초인종을 눌러서 저 아줌마한테 이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되나?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, 그냥 뭐 그 아줌마가 제가 한들 얘기를 듣겠어요. 그래서 말고 왔는데 제 기분만 상한 거잖아요, 그게.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건데, 또 한 번은 번호는 분명히 제가 집원을 요즘에도 구 주소로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, 저는 신주소가 편하니까, 그리고 또 신주소로, 내비는 구주소로 떠도 앱에는 신주소로 돼 있는 때가 많거든요. 그래서 딱 보는데 또 신주소 구주소를 같이 썼더라고요. 당연히 우리는 신주소를 보고 가는 게 쉬우니까 신주소로 갔다가 놓고 왔는데, 바로 픽업지에서 전화가 왔어요. 못 받았다고. 너무 황당하잖아요.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보고 한 결과, 그 번지가 아니라 옆에 번지를 자기네 집 주소로 썼던 거죠. 그러니까 저는 배달 오류가 아니라 앱에 있는 대로 배달을 잘 한 거예요. 근데 이 픽업지에서 전화가 온 거지, 이쪽 쿠팡에서 온 게 아니고 픽업지에서 와가지고 한번 연락해보라고 해서 했더니, 일단 그쪽도 그런 거예요. 무조건 제가 뭘 실수를 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건지, 식은 걸 내가 먹어야 되나 막 이런 표정으로 왜 거기다 갖다 놨나 이러는 거예요.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 앱 잘 보라고, 앱을 잘 보시라고, 거기에 보시면 본인들이 써놓은 주소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, 제가 잘못 갖다 놓은 건지 한번 보시라고. 제가 안 와도 되는데 긴가민가 해서 또 혹시 내가 잘못 놨나 싶어서 갔던 건데, 확실히 그 번지가 맞더라고요. 놨던 게 맞았고 그 사람들이 잘못 쓴 건데, 다행히도 바로 옆에 건물을 써놨기 때문에 멀진 않아서 다행인데, 어제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쿠팡에다 얘기를 해서 요번에 나 갔는데, 다음 픽업지를 뭐 가다가 중간에 다시 가서 그걸 찾아자 드리긴 했는데 그 앱에 있던 주소가 맞았다. 저만 맨날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. 이걸 또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. 요즘에 또 쿠팡 그 상담원 연결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. 새해라서 제가 좀 웬만하면 이 한 달 동안에는 릴렉스하고 가려고 하는데, 이게 또 잘 안 되네, 이렇게 일이.
딱 봐도 저보다 어려 보이더구만.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팔을 걷어대리고, 한 사람은 왜 이렇게 위통을 까고 있는지, 팔뚝에 있는 지렁이가 입 벌리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팔을 계속 걷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어쩌라고요?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? 도시락 숟가락으로 또 팔모가지가 날아가 봐야 또 그 지렁이가 잘못 그려졌구나 라는 걸 알라는지, 그 어떻게 하는 거야? 그 등껍질이 벗겨져 봐야 이 그림은 스케치북에 그리는구나 라는 걸 알고, 또 등껍데기가 벗겨져 봐야 이거 괜히 문신을 했네, 뭐 이런 상황이 오는 거야? 이 아저씨가 왜 민중의 지팡이가 못 됐는지를 좀 보여줬어야 되는 건가? 아무튼 이 이상한 상황이 연초에 벌써 이렇게 벌어지니까 전 이걸 제 액땜으로 생각을 하고 올 한 해는 더 이상 나쁜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. 기분적으로나 액션적으로나 아예 이런 나쁜 일들은 이번으로 끝, 그랬으면 좋겠네요. 나와 내 자식과 내 가족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껴봐야 경찰서 불려다니고 아주 더 짜증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, 아무리 나쁜 놈을 처벌했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돼. 이런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민중의 지팡이, 검사님들, 판사님들이 판결을 내린 그 죄값을 공식적으로 받게 해야지만이 있는 거지, 이 함부로 왜 다 그림 그리고 뭐 하는 게 한때죠. 아유, 형아도 여기 딱 보여줬어야 되나? 하나의 마음, 일심, 먹물로 또 튀긴 그것도 보여줘야 되나? 예전 시골에 가면은 착하게 살자, 일심, 안 새겨져 있는 형아들이 없어요. 다 새겨져 있어, 다. 왜 이렇게 하나의 마음이야, 다. 아하, 이것도 빗방울이 또 떨어지기 시작을 하네요. 비 오면 좀 힘들어지는데, 우비 입을 정도는 아닌데 살짝 젖어 있으면 골목 사이사이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서, 아이고, 오늘 요렇게 비가 슬슬 오게 되면은 맨홀 뚜껑이라든가 해서 좀 조심히 다녀야 될 것 같네요. 네, 오늘은 일이 장안동에서 끝나겠네요. 마지막 콜을 잡은 게 이 장안동 쪽이라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. 이제 오늘 일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. 평균 단가는 한 4,700원 정도 되고요. 이 콜은 계속 주고 있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. 그래서 2콜 반에서 3콜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타는데 평균 3콜은 안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금액으로 보니까. 그래서 시간당 12,000원이 조금 안 되고요. 시급으로 따지면. 제 같은 경우에는 14시간 지금 일을 한 거지.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타고 7시부터 12시까지 타고 했으니까 한 14시간 탔는데 20만원이 안 됩니다. 제가 이걸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, 제가 이 일을 누가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, 이 시간을 들여서 그냥 집에서 계시는 것보다 오토바이를 탈 줄 알고 한다 그러면 이 일이라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. 그래야 집에서 손가락 빨고 있으면 시급 11,000원이 아니라 뭐 100원도 안 나오니까.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일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다. 이게 시급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날씨의 영향도 받고 모든 영향들이 오토바이한테는 불리한 조건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 것 같아요. 제가 이걸 가지고 무슨 제 밥그릇을 뺏어 먹고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, 일을 하셔도 되는데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, 이걸 뭐 해라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. 그래서 꼭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. 하여튼 제가 이 14시간 정도 일을 해서 잘하면 20만원 정도 벌고 주말에는 좀 더 벌 수 있고 한데, 그러니까 그 시간을 투자해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서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,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집에서 쉬는 것도 좋지만 일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일을 하시고, 그래서 그 돈으로 또 뭔가를 사고 하면서 이 경기가 회복돼야지, 그냥 놀 사람 놀고 돈 번 사람들은 돈 벌어서 갖고만 있고 하면 뭐 경기가 좋아질 수는 없는 거니까요. 이 픽업을 뒷콜을 계속 주고는 있는데 쿠팡이 다녀보면 그렇게 좋은 경기는 아니에요. 지금 여기 이 상황들이 다 사장님들 다 힘들어 하시고 그런 상황이라다 보니까 일을 하십시오. 꼭 배달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이라도
자연스럽게 하면서 하셔야 된다.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. 네, 오늘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일을 마무리를 하고요. 집으로 가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일을 하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배달하신 모든 우리 라이더분들 고생 많으셨고요.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도에는 역시나 아무 탈 없이 사고 없이 그런 해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